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복종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방송인 류호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꽤 오랜만에 또 보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자, 어제가 730 보궐선거 끝이 났죠. 자, 한편의 드라마 같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않았고요. 전체 판세는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역시 민심은 놀랍다. 메시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담 뉴스에서 이 야권의 안타까움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야권의 그 공천 참패, 요거 때문에 전체 선거구가 지금 다 어렵다라고 해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제가 좀 읽었는데요. 당시에. 네, 그러셨구만요. 11대 4. 이렇게까지는 그죠? 저는 이제 한 10대 4까지 봤습니다. 10대 5. 10대 5. 10대 5까지는 무조건 된다라고 이제 9대 6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9대 6까지는 뭐 이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0대 5까지 봤는데, 이정현의 그 대기적. 우리 대단합니다. 순천 곡성에서의 그 이변을 넘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11대 4가 순천 시민들, 곡성 군민들 정말 대단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단한 선택이고 아주 실속이 있으신 분들이요, 보니까 이분들이. 네. 2년만 쓰고 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제가 또 요 전 만담 뉴스 시간에도 아주 실속 있게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갔다. 나 반토막만 나 써줘라. 그리고 나를 버려라,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라는 얘기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1년 8개월 동안에 내가 예산 폭탄을 던져주겠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폭탄. 예산 폭탄. 예산 1조 시대, 그러니까 1조 원을 붓는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순천시가 예산이 1조가 좀 안 되는가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어제 730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대전에는 대전 대덕구에서 선거가 있었죠. 여기에서 정용기 후보가 57.4%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의원입니다. 바로 이거는 보궐은요, 당선되자마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기 최고위원 가서 한 말씀 했더라고요. 말씀했죠. 여기에 같이 후보로 뛰었던 이제 박용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또 아깝게 또 고배를 마셨죠. 이 6.4 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에 이어서.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큰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큰 거 어떤 거? 우리 이제 전체 우리 이제 대전 얘기만 해요. 대전 얘기만 해요. 나라 얘기는 뭐 복잡하게 해야. 대전 거만 열심히 시큰하자고. 아니, 글쎄 이제 큰 틀에 한 번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요. 한 번 해줘요. 예를 들어서 11대 4? 아니 11대 4인데 이제 15곳 중에서 11곳이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는데 물론 뭐 그중에 뭐 건물들이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완구 원내대표 힘이 팍 실리죠. 그분이 공천했습니다. 공천을 잘했다 얘기죠. 물론 그 힘은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컨벤션 효과로 다 주워 먹었지만은 그래도 이완구 대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전라도, 그것도 전라남도 적진의 깊숙이 심장부에 가서 당선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경북이나 대구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 김부겸이나 그 오거돈 요번에 거의 뭐 근접돼 있었죠. 거의 갔죠. 그러니까 그걸 읽은 거예요. 이쪽 그 전라도 그 유권자들도 야, 쟤들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해서 선거 혁명을 일으켰다. 저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역 감정 부분은 좀 빼고요. 그렇죠. 이정현 의원이 된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들의 어떤 현실적인 면, 실속 차리는 면이 상당히 중요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이제 뭐 전체적인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경제 살리는 쪽으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선시켜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포지티브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계속 과거 프레임에 쌓여 예, 뭐 세월호 정권 심판인데 특히 이 세월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네, 있다는 못했죠. 점. 끝까지 유병헌까지. 사실 세월호나 그것까지 같이 합쳐졌지만은 이거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됐죠. 예, 계속 가져가니까 피곤한 거라. 반영이 된 걸 또 울고 먹으려고 하니까 안 울고지는 거지. 사골도 아닌데 그렇지. 나올 게 없죠. 예. 짜봐야. 아니 한약도 몇 번 짜면 끝이지. 그렇죠. 뭐 계속 짭니까? 나중에 적당히 이제 말려서 다시 짜야 된다. 좀 이따 짜야지. 만담 뉴스는 사골 뉴스인데 계속 울고 먹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참패한 거는 이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권 심판 계속 지적으로만 가니까 이래 갖고는 더 이상 그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맞아요. 가슴 아픕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고. 그럼 수습하고. 다음 이제 경제 살리기로 가서 나도 좀 먹고 살고 직장도 생기고 뭐 이런 맛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계속 여기 과거에 붙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원치 않아요, 이제는. 그걸 못 읽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상무님은 많이 얘기했지만은 무슨 공천을 무슨 뭐 이쪽 바다가 저쪽 놓고 저쪽 바다가 이쪽 놓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전폐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사람들이. 그나마 다섯서. 김두관이가 무슨 김포에 어디 비행기 타고 가다 지나간다. 뭐 그거밖에 더 있어. 뭘 그렇죠. 김포에 갔다가 놓고 말이야. 이래니 되겠어요? 그런 거에 다 국민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수가 그럼요. 높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로 참패 요인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신문에 안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전략 공천의 실패, 그러니까 공천 참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수, 유권자의 수를 읽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 프레임에 휩싸였다. 그 세월호가 아까 그 얘기고요. 예. 그런 거 얘기죠. 마지막까지 이 선거 전날 그 제1야당의 대변인인 박범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유병헌 시신이 아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이 물론 선거용인데 그거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 유탄을 맞은 사람이 박범계예요, 지금. 오히려 왜냐면 괜히 나서가지고 혹시 한석이라도 얻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이제 좀 그만해. 아니 제1야당 괴담으로 떠들고 있는 얘기를 제1야당의 그것도 130석 갖고 있는 야당의 그래 원내대변인이 그래 똑같이 그걸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나도 알아 그거 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시중에서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지. 그거를 공당에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야권 지지층이 또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공천 참패는 뭐냐면은 완전 그 독재 공천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김한길은 자기들 멋대로 15곳을 일로 뺐다, 절로 뺐다, 일로 뺐다. 아주 막 그냥 장기판에 모시기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도 그 최고위원들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오늘 사퇴를 했죠. 그건 기정사실이 된 거고. 당연한 일입니다. 두 분, 그리고 안철수는 2번으로 해서 오철수가 됐습니다. 또. 철수를 그동안 5번 했구만. 아니, 이제 또 철수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에서 철수를 해요. 사철수, 오철수. 예, 오철수. 그래서 6철수까지 안 올 거라고 이미 이제 끝이 났다. 6철수는 아예 오지도 않을 거다? 네네네. 예. 왜냐면 이미 이제 많이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정치 일선에 그래도 대표해서 한번 해봤더니 역시 안 되겠다. 역시 아마추어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신비감 있을 때 거기서 스톱했어야 돼. 그렇죠. 사실은 신비감이거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철수 신드롬인데. 그래서 한번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독재 공천 그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몇 개 해보고 아웃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박용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2.6%가 그렇죠. 의외로 표가 많이 났습니다. 표차가 15% 차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박빙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은 안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미 인지도면은 월등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나고 10% 이상이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쪽이나 호남이나 경상 쪽을 제외하고 이 중부권이나 수도권에서 15% 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차이가 많이 컸어요.
그만큼 표차가 컸다는 얘기는 완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제가 세 가지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영순 후보가 패한 박영순 후보의 패인 세 가지. 세 가지 패인. 오케이. 첫째, 5만입니다. 5만. 무슨 얘기냐면은 육사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46%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안 됐죠. 더 못 얻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 이호진 대표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 통진당인가요? 그쪽 후보가 얻은 뭐 몇 표를 이쪽에 얹으면은 공학적으로는 무조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요번에는 그거보다 더 못 얻었다는 거. 그래서 구청장 나왔다가 조금 있다 한 달도 안 돼 또 국회의원 나왔다가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가는 오만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을 이렇게 만든 우리 대전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책임이 일만 있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이상민 의원 그뭐 회초리 맞아야 돼. 육사 지방선거에서 싹 되니까 이거 뭐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될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만만의 콩떡. 포인트 나온다. 여기 그냥 나오네. 나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하고 나오네. 대단하죠. 안 하고 나와. 만만의 공도 원래 천만의 것까지 잘 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정치, 그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했다가 바로 그것도 뭐 한 달 만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또 다시 번복을 해서 출마를 한 점들이 요즘은 제가 늘 만담 뉴스에서 강조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이제 우대받는 시대가 온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권선택 시장 같은 경우 자기가 약속을 지켰던 시장으로 남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퇴임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못 지킨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중앙당 아까 얘기했듯이 안철수 김한길 그 지도부의 자살골 아주 자살골 자책골도 아니야 자살골 때문에 야권 지지층 결집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권은희 공천이라든지 기동민 동작을 삑살이라든지 거기다 또 그만두었지 나중에는 또 거기다 또 왜 또 그렇게까지 막 우여곡절 막 별 파란만장하게 꽂았는데 이것도 또 나온 그 사퇴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살신성인이다. 야, 그게 참 그렇게 힘들게 공천을 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 잘 갖다 붙여. 그래서 이 재보선 왜 이런 참패라는 소리를 듣느냐면은 재보선 초기만 해도요. 새누리당이 15곳 중에 4곳만 얻어도 과반만 돼도 아이고 감지덕지 한다. 감지덕 왜냐면 그때는 막 문창국 안대희 막 세월호 플러스 인사 참패 플러스 막 계속 빅사리가 계속 나올 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새누리당도 하긴 엄살도 거기 들어갔겠죠. 기본 엄살이 깔렸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절했었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빅사리가 많았어. 그렇죠. 아니 육사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해서 아이고 거의 진짜 새정치가 그냥 가만만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끼리 자책골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맞아요. 내가 골을 못 넣더라도 자책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절묘합니다. 그래서 자책골 두세 골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2대0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보면 거기다 자책골 아닙니까? 다 자책골이죠. 그래서 제가 권은희 그 공천 하나만 갖고도 제가 이 전체 그래서 제가 박영순 후보가 참 운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박강원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당대당 야권 연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 건졌네. 하나 건지느라고 나머지 중원이나 이쪽 수도권에 다 죽었습니다. 다 잃었죠. 하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는 요런 때 나와가지고 그런 지도부 잘못 만나갖고 피해를 보는 케이스다. 아버지 잘못 만나고. 그런 케이스. 자기도 할 말도 없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쪽에 봐서 이 정용기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기게 됐는가 이런 걸 또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지상현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는 대세론이 동정론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이겁니다. 보니까는 정용기 후보가 아무튼 원래가 자기의 꿈이 국회의원 꿈이었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돼서 이제 구청장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을 하면서 형성해 놓은 이 대세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그대로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박영순 후보가 어찌됐든 번복을 하고 다시 출마를 했지만은 380 몇 표였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랬죠. 예, 표가 작은 표로 나다 보니까는 대덕 구민들한테 동정심이 사실 초반전에 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야, 안 됐다.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냉정하네. 예, 어찌됐든 동정심이. 그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자가 발전했습니다. 아, 그런가? 예. 그래서 이제 동정심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네거티브 쪽으로 정용기 후보가 조금 밀었죠. 푸싱을 해서 이 소위 말하면은 동정심을 좀 뺀 것이 어떤 효과를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해놨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잘했습니다. 잘했고. 저는 뭐 그렇게 거기에는 공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정용기 후보를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민들이 아까도 언뜻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역민들의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 해결해야 그렇죠. 되겠다는 갈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이것을 보다는 넘어서서 지역 발전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잘 됐던 게 다행스럽게도 김무성 대표가 자꾸 내려와서 뭔가 뒷받침해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정용기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좋았어요. 이게 상당히 먹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먹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2년 뒤쯤 가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은 냉정하게 또 심판을 하겠죠.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겠죠. 바로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아무튼 집권당이 어떻게 보면 던져주는 뭐랄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지역 어떤 현안,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여기 대전에 지금 이 광역 철도망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하철 2호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덕 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되는 부분도 기대하는 감이 있을 테고 이것을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줘서 문제가 풀리게 해주면은 정용기 후보는 이제 의원은 다음에 또 갑니다. 가죠. 예.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뻥이네 하고 딱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약속을 아까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용기 후보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인은 뭐 많이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분의 인지도라든지 일단 뭐 선거 초반부터 박영순 후보와 인물론에서 확실히 우위를 접했기 때문에 초반에도 인물은 박영순이가 잘생겼던데도 키도 크고 스펙을 본 거죠. 스펙? 예. 왜냐 구청장 8년 한 게 어딥니까? 아, 그것도 스펙인가? 그러네. 그리고 연대 나왔다고 그러대. 아니, 뭐, 경찰대도 나오고. 아니 뭐 여기 누구야? 박영순 씨는 뭐 이 대전 충남의 최고대학 충남대학교 나왔잖아요. 충남의 최고대학이죠. 충남의 최고대학 충남대학. 대전의 최고대학은 대전대학이라고. 영문과 나왔습니다. 여기. 아니 대전의 최고대학은 대전대학이랍니다.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영문과 나왔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는 말입니다. 선거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이번 보궐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정권 심판이다. 뭔가 좀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 주민 나한테 그렇죠. 뭔가 도움이 되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이제 최고다.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뭐 세월호 유병원이가 어떨 거면 아이고 좀 그만 주면 이제 정권 심판 누굴 심판하자는 얘기입니까? 자, 우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몇 가지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갈까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네, 이번에 자충수했다. 자충수. 그래서 그리고 또 야권 연대를 사실상 했지만은 이제는 또 야권 그렇게 잘하면은 좀 합당해. 맨날 뭐 선거 앞두고 이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동민 후보가 11,400표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아, 아깝네. 그거만 일로 갔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번을 찍을 사람은 4번 절대 안 찍습니다. 그냥 사표인 줄 알면서도 2번 찍습니다. 왜? 2번 김한길 안철수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고 찍는 겁니다. 왜?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정치에 가정은 없지만은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대전 시당에서 경선을 해서 박영순 후보가 그 무슨 경선했죠? 공론 뭐 무슨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 뭐 어디 회개한 거를 해가지고 아무튼 박영순 후보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김창수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꼼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신선한 요번에 프레시한 그 신인들이 15곳 중에 13곳이 됐습니다. 신인이. 그 토종 그 지역민이 다 됐다는 얘기도 많이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신인한테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동작을에. 그거는 뭐 같이 양쪽 다 그냥 남의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죠. 나경원은 나경원은 우리 고향입니다. 뭘 갖다 대두고만 거기도 내가 본 거기도 저쪽에 어디요 저기 어디요 그 종로인가 어디 아닙니까 그분도 지역구가 서울이면 됐지 거기 거기 구를 따져야 돼요. 이쪽에 누구죠? 우리가 대전이면 됐지. 대전 대덕구 해야 돼. 이쪽에 누구지 저기 누구야 저기 노회찬 씨도 어디 뭐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둘이야 뭐 다 그런 거고. 글쎄 그래서 신인인데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은. 송행수 후보라든지 그 당시에 프레시한 인물이 필요했다고 이런 분들이 아마 붙었으면 정용기 지금 의원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게임이 되죠. 그렇죠. 제2의 그렇죠. 박강원이 탄생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시당 또 대전 이 새정치연합의 시당을 못 읽은 거. 못 읽은 거죠. 너무 쉽게 가려고 한 겁니다. 쉽게 그냥 340표만 어디 긁어오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손에 찍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찍는 줄 알았어요. 헐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구청장으로서는 뭐 내가 찍었지만는 국회의원으로 또 다릅니다.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그럼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아무튼 공천 앞으로 잘해야 될 겁니다. 이제 지금처럼 공천했다가는 앞으로 불과 1년 한 8개월이면 또 공천 얘기가 1년 한 뭐 6개월이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선거 지켜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미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딴 실책 삑사리 많이 한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압승을 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압승 이런 호재를 두고서도 그거 밥을 차려준 것도 못 먹고 밥상을 발로 걷어찬 이 새정치민주연합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아무튼 화제를 좀 바꿔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너무 무거워. 너무 우리가 나라 얘기하니까는. 자, 그래? 이 공주에서 말입니다. 이 재밌는 대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한번 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공주시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 말이 이제 사곡면 부곡리라고 있는데요. 이 사곡면 부곡리 분들이 소리 지르기 대회를 1회 소리 지르기 대회를 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는 겁니다. 소리 지르기 큰 사람이 이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리 지르기 뭐 당연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데? 기본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알을 하든 뭐 어를 하든 요거 딱 아버지를 데시벨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름이 도전 최고 버럭을 뽑는 것 같아요. 버럭. 소리 지르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아니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하는데 그럼? 언제 열리냐면은 그것도 없어. 아이고 없어. 지금 보니까 대략 보니까 없어. 어디서 하는? 이달 다음 달 초인데 날짜가 어디 갔어? 날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언제 어디서 하는 거야? 날짜가 없네. 어찌됐든 다음 뭐 8월 초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하는데요. 초에 공주 사곡면 부곡리 천탑 마을에서 한다는 거죠. 천탑 마을인데 이제 이 마을 어르신들이 참 재밌네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마른 도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속은 뭐냐? 도시민들 우리 사곡면 부곡리 와서 우리 좀 여기 좀 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좀 뭐 좀 사먹고 옥수수 좀 사가고 서리태 좀 사가지고 가라 이거요. 옥수수? 네, 옥수수하고 서리태 판대요. 얼마요 그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대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데 소개할 때는 직거래 장터. 지금 보니까 직거래 장터에 한 몇 킬로, 30kg, 30개들이 뭐 15,000원이다. 뭐 이렇게 뭐가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야 계산 가니까 13,000원 하더라고 저게. 싸네. 뭐 몇 개? 근데 몇 개 들었어? 30개짜리. 근데 계산까지 가면 비싸잖아. 근데 갔다 왔어 그제. 그럼 좀 사다 주지 나한테 얘기해. 다 먹었어 우리 가져왔는데. 아깝더라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역시 계산이 옥수수의 대하곡 찰옥수수. 그렇죠. 아무튼 소리 지르기 대회가 사곡면 부곡리 천탑마을에서 이 8월 초에 열린다는 것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재밌는 뉴스는 없습니까 어디? 하나 더 할까요? 이 청양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뉴스. 청양.
예. 청양. 청양. 여기 청양 사람들 많이 나와 살아요. 여기가 뭐 청양이 말입니다. 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12만 명이었어요. 인구가. 엄청났어요. 그게 줄고 줄어서 50년 동안 줄었는데 2012년까지 3만 2,500명으로 줄었어요. 12만 명이. 아니, 3만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니야. 최근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뉴스지. 이게 2010년까지 32,500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을 지나면서 터닝 포인트를 찍어서 2013년도에 몇 명이 늘었냐면은 64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64명. 그러니까 줄지 않았다는 얘기네. 늘은 거지, 이때는. 줄지 않고 이제 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112명이 또 늘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713명이 인구가 됐는데 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청양군수가 한번 빵에 갔다 오신 분 아닌가 이분? 이석화 군. 네, 그렇죠. 근데 행사는 뭐 빵이요. 그 사람이 무죄로 나왔지. 아니 한 두 달은 빵에 가 있었던 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죄로 나오긴 나왔지만은 아니 그걸 빵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빵이라고 그러지. 네, 깜빵을 줄여서 네, 빵이라고.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 청양군이 보니까요. 애를 첫째 아이 낳으면 60만 원을 주는데 이겸 둘째 아이는 120, 셋째 240 이렇게 가서 그것 때문에 애 낳겠어요. 다섯째까지 놓으니까는 500. 다섯째, 여섯째 500. 그럼 7분 1000 계속 500이야. 500인데 맥시멈. 아니 청양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더는 못 주고 500까지 주는데 청양의 어떤 아주머니가 다섯째를 낳고 500 가져갔대요. 500 가져가려고 애 낳기 하겠어요. 뭐. 그렇지. 야, 애가 좋으니까 낳는 거고. 최하 5천원 줘야 어떻게 애를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지원. 근데 청양은 사실 다른 데하고 합병을 해야 돼. 행정구역 개편해서 3만이면 여기 대전에 이게 동이요 동. 도마동 인구도 안 돼요. 도마동 3만 넘는 동 많아요. 갈마동 인구도 안 되고 해서 예를 들면 청양 경찰서장님이 높으시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갈마동 파출소장보다 사실은 인구수는 작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갈마 파출소장 하지 누가 청양서장 하냐고 하는데 그래도 청양서장 한답니다. 그럼요. 네. 이거 주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나가는 걸 막은 것도 잘했더라고요. 못 나가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건 뭡니까? 결국 쩐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200억 모금을 목표로 했는데 청양 인재육수인데 135억이 거쳐갖고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청양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다. 얘는 수업료고 입학금이고 다 줘? 조례를 만들었어. 괜찮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지. 부모도 입장에서도 내보내면 돈인데. 아니 내보내도 내가 저걸 여기다 두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 좀 적게 주지.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건 장학금 주는 거고. 그건 또 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내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거는 세게 주는 거지. 괜찮네.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청양 출신들 많이 하는데 시청에 그 이진욱 국장도 청양 출신이고 몇 사람은 있는데. 이장우 국회의원이죠 대표적으로. 이장우. 그러면은 저분도 청양 아닙니까? 저기 원내대표. 이완구. 그렇죠. 사실 청양이죠. 예, 청양이죠. 고향은. 청양이죠. 학교는 이제 홍성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장우 국회의원이 신경을 많이 쓴 거 봅니다. 청양에다가. 이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국가적으로도 도와준 것 같아요. 아니, 이장우 의원이 여기다 왜 뭘 신경 써? 자기 지역구 신경 안 쓸 수 있나? 이장우가 거기 지역구가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분이. 이완구. 고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완구지, 이장우가 아니잖아. 완구도 신경 쓰고, 장구도 신경 쓰고. 예. 그래? 예. 또, 끝으로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아까 재미난 뉴스가 있다 그러더니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럼? 더 재미난 거 기다려요? 더 필요해, 더? 아니, 아까 재미난 뉴스라고. 다음번에. 자, 어처구니없는 뉴스 엊그제 있었던 거, 우리 대전에서 고속도로 50km를, 우리 대전 지역에 고속도로를 역주행으로 50km까지. 승용차가. 야, 어떻게 그렇게 갔는데, 서로 안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자기가 이제 끝내는 경찰이 경찰이 출동했어요? 출동을 해갖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가는데 역주행이라 그래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친 거예요. 바리게이트를. 차들이 이제 막 차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서서
이렇게 차를 갖다가 바리게이트를 친 거예요. 막 그래갖고 잡았는데. 아니, 걔도 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걔도 놀랬겠네. 놀랬죠. 그래서 그러지? 50km까지 추격을 했는데 네. 불어보니까 0.2가 넘는 거예요. 2배. 취소에 면허 취소 2배. 술을 먹고 그만 들어간다는 구멍이 잘못 구멍을 들어갔구나. 31살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아이고. 어처구니 없는 이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간혹 잘못 들어가면 빨리 다시 유턴하면 돼요. 이렇게 턴을 차 없을 때 시간이 12시니까. 아니 아무튼 옆에 붙든지 그지 최소한 붙을 데도 없는 거야? 아니 옆에가 아무튼 뭐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건데 아무튼 큰일 날 뻔해. 왜냐면 그 저쪽에 제대로 오는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오다가 그냥 꽝 하면은 예. 자. 전부 다 100km가 넘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 선거 뭐 뒷얘기 조금 했는데 더 하실 말씀은 없어요? 아니, 저는 뭐 이제 나라 얘기보다는 이런 재밌는 옥수수 얘기나 청양 얘기가 더 재밌어서. 근데 가격을 앞으로는 좀 알아도. 얼마? 날짜. 예, 날짜 좀 아니, 뭐를 하는지. 이게 날짜가 어디 갔지 이게? 예. 그거 궁금하지도 않는가 봐, 사람. 우린 제일 궁금해. 그걸 언제 하는데? 그게 얼마야? 알았어요. 자, 네, 7월 31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